네, 이번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장가희 기자, 이제 리포트 보니까 이 아동 성범죄 혐의 받는 이 남성이 8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뭐 죄가 밝혀질까 봐 좀 두려워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남성은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또 그 모습을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악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을 피해서 결국 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자신의 혐의를 받는 이 제목들이 단순히 사회적 지탄을 받는 수준을 넘어선 거라는 점을 아마 뒤늦게 알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도주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이 이 남성의 집에 찾아오니까 남성은 경찰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베란다로 이동해서 서성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서 이 10여 분간 베란다에서 머물다가 숨지게 된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옆집으로 도망가려다가 발을 헛디뎠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이 성착취도 모자라서 신체 사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사진 유포하겠다, 이런 협박을 해갖고 실제 촬영문까지 올렸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개요를 보자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관계를 했고 이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것을 유포하겠다, SNS에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일삼았고요.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체 사진을 보내라며 추가적인 어떤 피해를 강요하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경찰의 조사 결과 실제로 그 영상을 SNS에 게시를 했다가 삭제한 정황도 확인을 했거든요. 비단 이 해당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죄를 좀 처분도 받아야 될 텐데 그냥 사망한 사건 어떻게 바라볼지, 또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 사건도 이 투신 사건입니다. 장가희 기자, 일단은 이번엔 가족끼리 흉기 난동을 벌였고 남성이 이제 부인을 찌르고 나서 투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47층에서 투신을 했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지난 1일 새벽 1시 30분쯤에 부천시 한 아파트 47층에서 40대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A씨는 숨지기 전에 아내인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은 안방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서 목과 팔 부위가 크게 다쳤는데요. 119에 의해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됐고 아이들도 이거를 집안에서 다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 당시에 당사자 외에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그 극심한 공포감이랄까 무력감을 느꼈을지 짐작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앞선 사례도 그렇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어쨌든 끔찍한 사안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처벌할 대상이 없다고 보아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건은 이대로 이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이 가정 폭력인다가 굉장한 큰 참극이 벌어져갖고 아이들 어떡합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지점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가정 내에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사실 종종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참 무색할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 내 이런 흉기 난동, 이런 폭력 사건이 굉장히 큰 무서운 점이 어떤 것이냐면요. 문이 닫혀버리고 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확인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도 있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요.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살인 미수죄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는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던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송파구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후에 본인도 투신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가정 내 폭력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가족 참변도 그렇고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이다.